안녕하십니까, 족밥 김주영입니다. 나이 많은 상남자의 차 불페이 R 닛산 GTR의 스토리를 이어가겠습니다. 언젠가부터 봄 가을이 참 짧습니다. 기록으로나 열관리 문제로 보나 연중 베스트 시즌이 지나가는 무렵 타게 되는 상아재의 차는 저의 트랙 주행 사이클상 아이들과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로 조금씩 적응의 시간을 채워갑니다. 이때 처음으로 BMW 드라이빙 센터 트랙 주행도 해보았고, 하필이면 비가 내리는 날이라 아직 적응도 덜 된 그런 차에 애들을 태우는 것이 조금은 부담도 되었지만, 다 그렇듯이 기회는 내가 원할 때 딱 맞춰서 오는 것은 아니니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타는 트랙, 우천으로 인한 습한 노면, 그리고 동승자들, 혼신의 어택이 불가능했지만 함께 즐기는 트랙의 영상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당시에 금호 타이어 엑스타 V720으로 주행을 했었는데, GTR의 엄청난 무게에 그런 것도 있지만 말도 안 되는 마모 패턴과 수명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몇 번 주행으로 타이어는 만신창이가 되어 사실상 제대로 된 주행을 마음껏 해보지는 못했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늘 그렇듯
차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 즐기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처음 가본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아이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갑니다. 집에 가는 길에 빗줄기는 더 강해졌고 곧 터질 것 같은 타이어로 미끄러져가며 힘들게 복귀를 하고 이제 본격적인 주행의 준비를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레카로 버킷 시트를 장착합니다. 그리고 몇 번 타보니 프론트 브레이크의 냉각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방열 호스를 이용한 브레이크 덕트 작업으로 브레이크 냉각 보강을 합니다. 그리고 미션 오일부터 각종 오일류를 싹 바꾸고 타이어를 교체합니다. 스쳐간 차주들이 미처 보지 못했던 세월의 흔적을 닦아내고 이제 이 녀석은 나와 함께 새로운 추억을 담을 준비를 합니다. 트랙을 타고 차를 조금 탄다고 이야기하기를 2년 6개월. 이제서야 겨우 서당계 수준까지 이르게 됩니다. 트랙을 타면 차를 아끼지 않는 것인가? 악셀을 아껴 밟으며 세차만 열심히 하면 병적 관리인가? 연료도 제대로 태우지 못해 속에 찌꺼기만 쌓여 썩어가도 겉이 병적 관리면 베스트 컨디션인가? 내 차와 편먹고 남의 차와 남의 인생을 깔보면 사회 지도층이 되는가? 여러가지 불편한 의문들을 뒤로 하고 저도 이제서야 차가 저에게 보내는 메시지들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차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몸으로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을 보강을 하고 고독한 아재의 폭주 준비를 완료합니다. 설레는 마음을 어금니를 꽉 무는 비장함으로 조금씩 바꿔갑니다. 차가 힘들어할라 치면 잠시 트랙을 벗어나서 경치 좋고 여유로운 곳에서 식사도 하고 휴식도 하기 시작했으며 덕분에 인제 스피디움 주변의 식당들을 하나씩 알아갑니다. 늘 가던 길에서는 쉽게 정답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내가 가장 두려운 그곳 어딘가에 정답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첫 세션 외기온이 20도를 훌쩍 넘어가는 더운 날씨였지만 차가 주는 정보들을 세심하게 파악하여 차를 던져보고 아재 감성 GTR의 최적의 라인과 운전법을 찾습니다. 이어지는 인캠 영상에서 잘 보셔야 하는 것이 후륜차들보다 레이트 브레이킹으로 깊게 파고든 이후 짧게 트레일 브레이킹을 이용하여 다소간 급격한 하중 이동을 통해 차를 던지며 롤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찾습니다. 순정 서스펜션이 쉽게 주저앉아서 좀처럼 잘 일어서지 못하는 것이 흠이었고 그래서 뉴트럴 구간이 다소 길어지는 것이 답답했으며 그것이 기록을 늦추는 큰 장애 요인이었지만 악셀을 줬다 뺐다 하는 잽잽이가 아닌 아재의 미덕, 기다렸다가 한 방에 치고 나가는 인내와 또 파워를 배우게 됩니다. 호시노 코조가 우렁찬 아재의 목소리로 매 코너에 추임새를 놓고 돌격하는 것이 아마도 이런 기다림과 박자 때문일 것입니다. 사륜차의 특성상 다소간 와이드해지는 진입 라인에서 각을 급격히 좁혀오며 탈출의 라인이 살짝 부푸는 것을 미리 예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안정화 이후 확실한 재가속보다는 빠른 타이밍의 강력한 재가속으로 탈출의 사륜차의 트랙션을 믿고 핸들을 비비면서 달려나가는 것이 그게 최고라는 것을 알아갑니다. 이미 날씨는 여름에 가까운 날씨라 랩타임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유지되는 수준입니다만 운전에서 느껴지는 필링과 또 데이터에서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해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래저래 기빨리던 어느 날, 에너지 드링크라는 것을 마시면 좀 나으려나 싶어 마시다 보니 이것이 무엇인가 느낌이 옵니다. 빈 깡통을 차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쳐다봅니다. 민둥민둥한 아재 감성에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나 봅니다. 그렇게 틈나는 대로 애들과 라면 먹으러 다니기도 하고 몹쓸 뒷자리라도 있는 것에 감사하며 여기저기 참 많이 다녔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아재가 아재 감성의 차를 만났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다니면서 이 멧돼지 같은 아재 차를 타고 그렇게 다닐 때 에너지 드링크를 자주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너님도 힘내 하면서 그 순딩순딩한 아재 차에 에너지 드링크를 심어드리기로 했습니다. 애들과 와이프는 무슨 차를 깡통으로 만들어 놨냐고 하면서 매번 부끄러우니까 아는 척 하지 말라고 나무랬었지만 제 눈에는 세상 어느 GTR보다 에너지가 느껴져서 좋았습니다. 그렇게 달리는 차는 무조건 데카를 입힌다는 원칙 아닌 원칙이 만들어져 버렸고 이번에는 크롬 랩핑지까지 써가며 멋진 깡통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레드불과 웰치스의 조합이 만들어졌고 이제 각자의 목표를 이루는 일만 남았습니다. 혹자들은 의미 없이 돈 쓰고 시간을 태우는 뻘짓을 왜 하느냐? 원메이크 레이스 해라. 하지만 노는 데까지 의미를 부여할 만큼 의미 있는 삶을 살아왔는지 그것을 오히려 각자가 한 번씩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언급했던 적이 있지만 기온이 오르고 아이들이 또 놀기 좋은 시즌이 오면 저의 트랙 주행은 비수기에 접어듭니다.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집니다. 그중 여름방학 기간에는 보통 애들이 미국으로 나가서 현지 학교 캠프에 참여를 하고 그 외 시간에 보통 국내, 일본, 동남아 여행을 다닙니다. 지금은 입에 단내나게 놀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정서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그릇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스쳐 지나가는 마냥 즐겁기만 한 이 시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큰 영감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고 지금의 사랑과 이해를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GTR을 지금에 와서 겪어보게 된 것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했고 애도 둘씩이나 낳아서 키우는 중에 구입하게 된 것 그 이야기입니다. 이쯤 되면 이니셜 D의 호시노 코조 이야기가 나와야죠. 호시노 코조와 케이스케의 첫 대화 기억하시나요? 호시노 코조가 케이스케에게 잘생겼군,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지? 나도 젊었을 땐 한인기 했기 때문에 척 보면 알 수 있지. 젊음이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야. 나처럼 중년이 돼서 뱃살이 붓기 시작하면 젊은 언니들 꼬시는데도 눈물겨운 노력이 필요해. 돈은 돈대로 써야 하고. 하지만 그런 고생 끝에 젊은 언니를 손에 넣었을 때의 기쁨이란,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몰입되지 않는 저 아재의 이야기, 저거 있는 그대로 믿으면 개돼지 맞는 거죠? 일단 배가 산 만큼 나온 지금 젊은 언니 타령하는 거 보면 결혼 안 했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팩트는 케이스케가 잘생겼다 하는 것인데 자꾸 잘생긴 젊은이 두고 젊음만 강조하는 저 자괴감이 묻어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개구라들, 본인은 젊지도 않고 뱃살도 산 만큼 나왔는데 또 잠깐 돈 타령,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 끝에 마치 젊은 언니를 손에 넣은 적 있는 듯한 비겁한 거짓말. 내가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고 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은 있지만 죽을 때까지 GTR가 아니고 돈이 없어서 관 짰다. 지금도 어쨌든 젊은 언니 손에 넣는데 뱃살 산 만큼 나올 때까지 장가도 못 가고 이게 무슨 소린가? 저는 옆에서 뭐 이런 멧돼지 같은 차를, 이런 잔소리를 하는 마누라와 두 딸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잡았다. 니네 가지 아빠 잡아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현재 GTR 오너님들, 호시노 코조의 이야기는 제가 결혼했고 애 낳고 잘 살고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미 손절했다고 막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요. 그냥 웃자고 한 이야기이니 너무 가슴에 담아두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의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오로지 차에 미쳐 사는 사람이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차에 쓰는 시간보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많은 여행 그리고 함께하는 많은 즐거운 시간으로 2018년도의 여행 일지도 푸짐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틈나는 대로 아이들과 뮤지컬도 보고 영화도 보고 또 연고전 행사가 있으면 온 가족 같이 가서 축제 분위기도 즐기고 이렇게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다시 상아재의 차 이야기로 돌아오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서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다시 잠자고 있던 GTR과 GT3 RS를 꺼내서 몸을 풀고 슬슬 달릴 준비를 합니다. R35는 가만 보면 장인 정신을 풍기는 그런 차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기에 충실하려 했던 그 노력이 보이고 뚜렷한 목표의식으로 전문가들의 고민과 집착의 흔적들이 곳곳에서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차를 만들었으나 너무 과도한 집착으로 인해 무게가 심각히 무거워져서 그 가치를 깎아먹은 어찌 보면 참 서글픈 차이기도 합니다. 차 자체의 본질을 떠나 주행 퍼포먼스를 보면 정말 매력적인 차, 상남자의 차 그 자체입니다. 조금만 손보면 그 괴력의 카리스마가 누구든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차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R35의 이야기는 동계 주행과 피날레 주행을 남겨두고 다음 편에 잠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